자, YMA 좀 이야기할게요. YMA. 제가 왜 AMA를 했을까? 전문사님, 제가 왜 AMA를 했을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리얼하게 나오셔야죠. 돈 걱정 안 하게. 뭐 삶의 질이 어쩌고 자기의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하려고 하시죠? 노후에 누구한테 돈 소리를 하지 않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려면 인쇄소득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아메하죠. 이은하 사장님은? 네, 저도 돈 지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요. 화면 켜있는 사람들만 물어보는 거, 화면하고 마이크 켜있는 사람들만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화면하고 마이크 켜놓고 이제 같이 커뮤니티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배울 속도가 빠르세요. 어쩔 수 없이 일하면서 뭐 하면서 화면 못 켜시는 분들 이해하지만 되도록이면 켜고 함께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아메를 하게 됐냐면 진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는 많은데 뭐 어떤 길이 안 보이냐면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요. 80만 원 세대였어. 80만 원 세대. IF 딱 지나면서 80만 원 세대 혹시 기억나세요? 한 달 급여 80만 원으로 사는 거야. 자, 한 달 급여 80만 원으로 사는데 이게 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내가 버는 거랑 생활비가 똥똥이거나 내가 버는 거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그런 삶인 거예요. 80만 원 세대에 비해야. 그래서 여유가 하나도 남지 않는 거죠. 근데 여유가 안 남는데 퇴직은 다가올 거고. 그 당시에도 연금 얘기가 있었어요. 연금 60세면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퇴직은 다가올 건데 이 적자 수익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 적자 시기가 오는 이 시기. 이게 그때만 해도 60에서 65로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은 55로 내려왔죠. 지금 물론 다행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65세여도. 일반적인 정규직 직장에서는 55세 정도면요 잘려나가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빨라요. 다 잘려나가 버리거든. 그러면 이때부터 발생하는 이 적자 기간을 어떻게 메꿀 거냐 뭐 이런 고민하는데 저는 이 고민이 아니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당장 먹고 살 때 고민이었어요. 저한테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 학력 짧아요. 왜 짧을까? 공부를 안 했겠죠. 노느라고 바빴어요. 어떻게 노느라고요? 소하고 놀았어요. 풀 베고요. 똥 치우고 놀았어요. 주말에 놀러 못 갔어요. 풀 베야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핑계 맞아요. 핑계 맞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고학력으로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꿈을 포기해야 됐어요. 제 꿈이 뭐였냐면요. 미술이었어요. 지원할 수 없다. 안 된다. 선생님이 아예 딱 막아버렸어요. 너는 미술 못해. 왜요? 니네 집 돈 없잖아. 이거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저는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학교 때 했던 대로 결식이었고요. 가끔 참고서 필요하면은요. 참고서가 사는 게 그 돈 달래는 게 고문이었고요. 그리고 용돈이라고는 없잖아요. 근데 나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치는 거죠. 삥땅 치는 거죠. 참고서가 8,000원이면 10,000원이라고 12,000원이라고 얘기하고 삥땅 쳐. 이런 걸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상황이 개판 5분 전이었겠죠. 그렇게 재정 상황이 개판인 상태에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한 달에 200얼마를 받았었어요. 잠깐 이제 대학교에서 스톱하고 군대 가기 전에 일하는 동안에 한 달에 200얼마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대하고서는 그때 갔던 그 직장에서 제가 70만 원을 받는데 언제 받았냐면 3개월 뒤에 받았어요. 3개월 동안 급여가 안 나오는 거야. 뭐지? 말을 할까? 제가 끌려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을 할까? 에이, 주겠지 뭐. 이러고서는 3개월이 있는데 3개월 뒤에 나오더라고요. 딱 받았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재정 상황이 누구한테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진짜 기절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IF의 그 뒤에 상황을 겪으면서요. 제가 전체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전체 지출을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카드로 민지 다 쓰는 거야. 장부를 다 작성을 해. 안 줘. 씨.
내가 마이너스 치는 거예요.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최악이었어요. 아, 이러고 되는 게 아닌데? 라고 할 때 진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진짜 아버지한테 유산 받을 수 있는 상황이냐? 없어. 유산은커녕 우산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돌아보는 거죠.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 70만 원, 7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4대 보험 빼면 70만 원도 안 돼. 근데 급여를 내가 책정해서 내가 줘야 돼. 다른 사람들 것까지. 그러니까 내가 내 급여를 못 올리는 거예요. 못 올리는 와중에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일을 뭐 많이 하냐면 적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보다 많이 받아요. 나보다 많이 받는데 그분들을 그러면 더 챙겨줄 수 있냐? 그분들 생겼으면 내 걸 챙겼겠지. 못 챙겨. 다 새는 거야, 계속 돈이. 그러니까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제가 만났던 책이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였어요. 1은 그 전에 읽었고 그 전에 경영학이라도 쳐서 많이 읽었어요. 2였어요. 2. 1에서 제가 그때 보고 부동산 경매를 했어요. 1에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 직장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 돈에 굴러가는 수입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와 1에서.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의 현금 흐름 패턴 이게 나와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수입이 급여야 급여. 지출, 세금 내요. 급여 떼요. 다 세금 떼잖아. 주거비 내죠. 식비 내죠. 교통비 내죠. 의료비 내죠. 그러면은 없어. 그래서 이런 얘기잖아. 월급이 통장을 스쳐간다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통장을 스쳐가는 삶.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고 나 가난한 거네. 가난한 거네. 부자들은요. 중산층들은요. 직장에서 수입을 조금 더 받아. 조금 더 받아. 수입이 좀 더 커. 얘들보다. 나보다 큰 거야. 나보다 결론은. 그래가지고 그게 집을 사. 차를 사. 신용카드 긁어. 그래가지고 부채를 거쳐가지고 요거 세금,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가 똑같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수입을 가지고 내가 수입을 받으려고 회사를 위해서요. 목숨 걸고 일하죠. 임금 받으려고. 그냥 지출하잖아. 지출하면은 다 세금이에요. 10% 세금. 어차피 수입 받을 때도 세금 띄고 받아. 근데 내가 쓰면 또 세금 또 띄어. 그러니까 정부에다 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가 돈 조금 더 벌고서는 굴리겠다고 대출 받고 뭐 차 굴리고 그때 쓰고 그러면은요. 은행한테까지 돈 주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내가 벌어가지고 일로 세금 주고 내가 벌면서 세금 주고 은행 먹여 살리고 나는 결론은 뭐냐면 내가 내 몸뚱아리 굴려가지고요 회사 먹여 살리고 나라 먹여 살리고 은행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짓거리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이거에 내가 환장했던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기업은요 수입 창출을 뭘로 해요? 수입 창출, 수익이라고 그러죠. 자산에서 수익을 창출한단 말이야. 자산에서. 자산이 뭐냐고 기업의 자산은. 기술, 기계, 고용인, 지식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로 수입을 창출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을 한다고. 기업 지출. 지출이 뭐 거래처 뭐 그거 말고요. 나한테 주는 임금도 지출이에요. 지출을 해요. 그러면 그 지출이 기업에서 수입의 일부가 임금으로 들어오죠. 이 임금이 나한테는요. 개인적으로는요. 전부 다 수입이잖아. 개인적으로. 그쵸? 그랬는데 그걸 또 돈을 써야 살잖아. 어디다 써요? 기업에다 쓴단 말이야. 그럼 기업은요. 이게 뭐죠? 수입원이야. 다시. 그러니까 나는 기업에서 벌어서 기업으로 돈 주는 거야. 많이 받으면은요. 기업에서 벌어가지고 은행 먹여 살린 다음에 기업에 주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옛날에는 노예. 좋게 말하면 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노예예요. 노예에게 뭐를 줬어요? 잠자리 줬어요. 먹을 거 줬어요. 옷 줬어요. 결혼시켜줬어요. 노예한테. 맞나요? 노예는 그거였어요. 물건. 지금은요. 옷 살 돈 줘요. 먹을 거 사 먹을 돈 줘요. 집 살 돈 줘요. 결혼할 돈 줘요. 노예네? 직장 생활이 노예예요, 결론은. 근데 우리는 왜 직장 생활에 목숨을 걸고 직장에서 조금 더 이거를 왜 하냐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현금흐름 패턴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급여소득 이외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어음이나 지적재산권, 저 지적재산권 받고 있어요. 얼마 안 돼요. 네이버에서도 생겨요. 유튜브에 생겨요. 이거를 통해서 내 수익이 늘어나는 거야. 어떤 수익이? 자산적인 수입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이름에 자산적인 수입이 안 늘어나니까 이 급여에 목을 매게 되는 거예요. 왜 목을 매냐면 내 급여로 들어와야지 이게 나가거든. 스쳐 지나가는 이 돈이. 그래서 급여 조금 더 받으니까 아니면 있어 보이려고 애가 생겨서 주말에 플렉스 하려고 융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 생활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를 생각하고 자신에게 먼저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출하나 봤더니요. 수입이 생기면 일정 부분 떼서 여기다 먼저 투자는 생각, 어디다 투자할 거냐면 이거 생각하는 거야. 이게 돌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야지 지출을 해요. 이게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는 사람들이요. 되게 궁핍한 것 같아요. 100만 원 받아가지고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고요. 모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나중에 이게 커지면서 자산 부분이 커지면서 자유를 찾는데 난 투자할 게 없어요. 모을 게 없어요. 이러고 가기 때문에 고모양 고꼴로 가다가 직장에서 안녕 그럼 빠이빠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파이어 되는 거예요. 그 파이어 될 게 저는 내가 나를 자르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못 잘라.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을 잘라왔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무실에 딱 가는 순간에 직원 3명을 잘랐어요. 2명 자르고 1명 나중에 잘랐어요. 근데 혼자 다 했기 때문에. 왜? 컴퓨터가 도입이 된 거야. 내가 컴퓨터를 갖고 들어갔으니까. 내가 내 발목을 잡은 거죠.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AI 자꾸 떠들잖아요. AI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식당 서비스도 지금 AI가 하죠. 이게 편해요. 저희 집 앞에 여기 횟집도요. AI 로봇이 왔다 갔다 해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거 주면은요. 그냥 옆에다 와서 놔주기만 해. 청소는요? 저희 집에 선물로 들어온 청소 로봇이 있어요. 혼자 다니는 거. 저는 이렇게 조회해서 했을 텐데 어쨌건 그게 잘못 들어온 거야. 이게 센싱이 프로그래밍이 안 되는 센싱이더라고. 그러니까 기계식이야, 결론은. 그러니까 부딪혀서 어디 가가지고 지가 헤매고 있어. 요즘에는 저도 안 사죠, 그런 거는. 센싱이요, 기억을 한다? 메모리가 다 돼 있어. 그래서 지가 다녀. 거기다가 어디에 오염물질 떨어지잖아요. 그걸 또 센싱해가지고 그걸 또 찾아가 그걸 다 치워. 그럼 청소 일자리 어디 가는 거야? 청소 일자리. 하이패스가 도입이 되면서요. 전국에서 하이패스 그 부스 하나 될 때마다 몇 명이 일자리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당 3명이에요. 하나당 3명. 부스 하나당. 전국에 몇 개야? 상행선, 하행선 몇 개였어요. 한 나당 3명씩 날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일자리가 이거 다 뺏기는 시대가 온 거예요. 기계화되고 뭐하고 기계화는 진짜로 이미 고리타분한 얘기가 돼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정말 생각해봤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 로보틱 해석의 책에서 이야기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아메이라는 걸 알았을 때요. 머리를 이렇게 땡 맞은 기분이었던 거예요. 그 아메이에서 나한테 줄 수 있는 거. 보너스로 주는 거거든요. 기회는 나한테 주는 건 보너스예요. 무엇으로 주느냐? 제품이에요. 마케팅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한테 보너스로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 주는 보너스를 알아야 돼요. 제가 70만 원 받을 때 그때부터의 제 목표가 뭐였냐면 더블 다이아몬드였어요. 아메이 마케팅을 딱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더블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는데 라고 했어요. 그때 내가 내 계산으로 뭐였냐면요.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면 하루 평균 100만 원이네. 수입이, 매출이 아니라. 수입이 하루 평균 100만 원이네 였어요. 전문사님 하루 평균 100만 원 생기면 행복하실 것 같죠? 엄청 할 수 있는 거 많아지잖아요. 많죠. 더블 다이아몬드네. 더블 다이아몬드 12명이면 되겠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뒀대는 나는 못 둘까? 기고만장을 했죠. 지금은 더블 다이아몬드면 그보다 더 넘어가요. 한번 목표를 세워보자고요. 내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목표 세우는 거예요. 아멘은 그게 가능해요. 내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얼마
수입이 생기려면 어느 정도 핀이어야 된다. 이게 가능해요. 직장에서는 이제 불가능하죠. 사장님 저 한 달에 500 필요하거든요. 500 맞춰주세요. 이러면 저리 가 그러잖아요. 너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데 우리 회사 최고 급여가 300만 원인데 네가 500이냐? 뭐 이러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급여를 내가 세팅하는 게. 대신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만한 대가라는 게 뭐냐면 될 짓을 하는 거예요. 될 짓을. 될 짓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야 사실은. 뭐냐면은요. 안 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하는데 안 되는 게 신기하다. 라는 소리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그게 초집중이거든요. 제가 저렇게 하는데 제가 성공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쟤 미쳤어. 아메이 빠진 애야. 쟤 못 근대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 쟤는 나랑 같은 부류가 아니야.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해요. 이렇게 저렇게 다 양보한다고요? 제가 오늘 내일 미팅에서 어쩔 수 없이 못 온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어보는 친구에 대해서 애매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계가 중요하다. 너 생계가 중요하니까 생계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로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순간 고민했어요. 미팅이 중요한 거 알아 그 친구도. 이제 알아. 아는데 진짜 생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뻔히 아니까 내일 스케줄을 못 뺀 거예요. 뻔히 아니까 말을 더 못했어요. 그렇게 내가 더 못할 때요. 못할 때 제가 갔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장이 그만큼 뒤로 밀리는데 그 원칙을 못 지킬 때 제가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빠지고 아멘 무조건 와야 돼 라고 말하면은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를 책임 회피하려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정말 기쁜 마음이 못해요. 나한테 물어봤다는 얘기는 그걸 딱 결정을 못하고 나한테 물어봤다는 얘기는요. 자기 마음 안에 아메이를 못 가고 그걸 가야 된다는 게 이만큼 더 큰 거예요. 그 짧은 통화 안에서 그거를 다 설득을 한다? 설명을 한다? 아직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제서 혼자 36 가고 있는데, 혼자 36 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죠. 엄청난 고민을 해요, 그 순간에. 전 지켜요. 왜? 난 살 거니까. 어떻게? 더블 대학로 이상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메 보너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코어 보너스. 보너스의 종류가 많아요. 개인 그룹 실적 구성에 따른 코어 보너스가 있고요. 이 보너스 안에는요, 후원수당, 그리고 루비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독립그룹 실적에 따라서요, 리더십 보너스라는 게 있고요, MD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크게 네 가지를 드렸지만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TTCI라고 그래가지고 연속 달성 인센티브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핀 보너스라고 그래요. 핀 보너스. 그러면은 이제 보너스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후원수당 개인그룹 구매 실적에 따른 보상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비율표는 변하지가 않아요. 20만 PEV는 3%, 60만은 6%, 9%, 12, 15, 18 이건 변하지 않아. 이거는 안 변하는데 BB는 변해요. BB는 뭐냐면 비즈니스 밸류죠. 비즈니스 밸류. 제가 여기에 이제 수정을 안 시켜놨는데 예를 들어서 WS가 88,000원이다 그러면은요. PV는요 46,850원. 약간 달라요. BV는요 8만 원이에요. PB는 요거 계산하는 거고요. BV는 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20만 PB다. 아예 그룹 PB가 내가 알려서 20만 PB다 그러면 80만 PB죠. 80만 PB. 그럼 BB는요 128만 BB가 돼요. 넘어요 이거. 36만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어쨌건 최소로 계산했을 때 32만 넘어가니까 128만 BB. 그럼 보너스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80만 PV는 6%죠. 6%. 80만 PB가 128만 BV니까 6%를 1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내 보너스가 76,800원이에요. 나는 집에서 필요한 걸 20만 PB, 대략 30몇만 원, 40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을 썼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보너스가 76,800원이었던 거예요. 나 혼자 쓴다면 한 10,000원 생길 게
내가 3명한테 같이 쓰자고 했더니 이만큼 생기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다 가지면은 좋겠지만 내 파트너분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한 10,000원 정도. 빼고 나면 나한테는요. 한 5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겨요. 근데 76,800원 다 안 줬다고 이거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혼자 썼으면 10,000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니까? 근데 갑자기 5만 원 들어온다니까? 왜? 3명한테 자랑했다고. 같이 썼다고. 자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내 스폰서 얼마 받을까? 아, 저 새끼 더 많이 받을걸? 이렇게 보면은요. 스폰서를 그룹으로 봤을 때 스폰서 그룹은 이렇게죠. 100만. 100만 PB, 나의 그룹은 80만. 아까랑 같죠? 같아요. 그러면은 나의 그룹 보너스 레벨은요. 6% 똑같죠? 그럼 스폰서의 그룹 보너스 레벨도요. 6%가 같아요. 120만 PB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PB의 6%를 일로 갖고 와서 165만 PB로 계산해보면 스폰서의 보너스는요. 9,900원. 99,000원. 근데 이 99,000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4개 포함되어 있잖아. 4개. 빼야지. 빼고 나면 스폰서의 보너스 22,000원이에요. 나는 7만, 아까 44,000원 받았는데 5만 원 돈. 나는 5만 원 돈 받았는데 스폰서는 2만 원 돈 받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스폰서는 나한테 한 명한테 달렸어요. 나는 3명한테 달렸어요. 그럼 얘들은 뭐니? 늦게 들어온 애들은 자기 필요한 거 썼어요. 필요한 거 쓴 것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아무도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아무도 손해보는 구조가 아닌 이 상황에서 내가 48,000원 받는 거에 내 스폰서가 가져가냐? 하나도 안 가져가요. 지워도 똑같잖아. 아까. 이 상태에 48,000원 가져가나 지금 48,000원 가져가나 똑같잖아요. 스폰서라는 존재는요. 내 보너스를 가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더 큰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인 거예요. 스폰서랑 잘 상의한다면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생겼죠. 브론즈 파운데이션, 나의 그룹 PB가 120만 PB 이상이며 세 레그의 ABO 그룹이 각각 20만 PB 이상일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 나의 그룹 PB가 120만 PB 40, 20, 20, 20, 120만 PB 내가 이 사람들 알려주는 동안에 여기가 10만 PB, 10만 PB로 서서히 생겼다 가정하자고요. 소비자가. 그러면은 120만 PB 그럼 나의 그룹 BB는 186 나의 그룹 보너스는 16만 7천원 그룹으로는. 근데 내 파트너가 빼야 된다고 했잖아요. 빼고 나면 나한테 13만 원. 자, 9% 바뀌는 순간에 보너스가 확 바뀌죠. 아까 같은 6%에서는요. 5만 원 돈이었는데 9%를 바뀌는 순간에 13만 원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10일 올라가면 더 올라가, 10일 올라가면 더 올라가요. 전사님 거기 마이크 끌게요. 더 올라가요. 그리고 브론즈 빌더라는 게 있어요. 브론즈 빌더는 뭐냐면 400만 PB 이상, 400만 PB 이상이고 각각 3레그의 그룹이 60만 PB 이상일 때 브론즈 빌더라고 그래요. 브론즈 빌더. 자,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단 소리예요. 기왕이면 내 파트너가 안정적으로 3레그 이상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전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내가 준비를 해나가면서 내 파트너가 해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해나가면서 내 파트너가 해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안 하는 사람 도울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제품만 쓸 거야. 나는 몰라. 근데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얘도 죽고 나도 죽어요. 이럴 듯 하지 마시고 쟤는 잘할 것 같아. 쟤도 저 잘할 것 같아. 쟤는 똑똑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죽고 얘도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조금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상의해가면서 명단 놓고 상의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건 이렇게 했을 때 나의 그룹 PB는요. 400만 원 이상이죠. 400만 PB. 근데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세레그의 60만 PB 이상일 때. 60만 PB 이상 맞죠? 그럼 이걸 브론즈 빌더라고 그래요. 브론즈 빌더. 브론즈 빌더는요. 내 보너스 발생한 보너스에서 곱하기 30%가 더 나와요. 이러한 형태로 갔을 때 68만 1,000원 발생하는 보너스가 있는데 내 그룹으로는 이만큼이지만 내 파트너가 먼저 빼야 되니까 68만 1,000원 발생하는데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곱하기 30%예요. 곱하기 30%. 언제? 18개월 동안 12번. 30%.
큐가 생긴다고요. 그럼 68만 1,000원에 30%를 계산해보면 88만 6,000원. 자, 100만 원 안 되네요. 보통도 얘기하죠. 브론즈 빌드하면 100만 원쯤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 100만 원 안 되네요. 뻥이네요. 아니라 아까 여기서 보면 내 파트너 두 레그가 이게 9%로 가버렸죠. 120만이니까. 내 파트너가 가져간 게 커진 거예요. 커졌을 때 내가 100만 원이 안 되고 조금 작아질 수 있어요. 자, 나만 돈 많이 버는 게 좋아요. 내 파트너 같이 버는 게 좋아요. 같이. 같이. 지금 파트너가 이번 달에 지금 100만 PB 넘어가 110만 PB 가까이 가고 있어. 아직 5일 남았거든? 큰일 난 거야. 조마조마한 거야. 전년이 저게 9%를 하면은 내가 보너스가 줄어. 이런 마음 가질 거 마음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9% 이상 가서 수입이 커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도와줘요. 100만 원 받으나 88만 6천 원 받으나 내가 요거 12만 원, 15만 원 더 받고 내 파트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게 나아요. 내가 조금 덜 받고 내 파트너에게 당당한 게 낫냐고요. 그리고 그 진짜. 파트너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파트너를 도와주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SP를 가게 되는 거죠. SP를 간다. 조건, 나의 그룹 PB가 3만 PB 이상이다. 조건 두 번째, 내 파트너가 독립하고 내가 400만 PB 이상이다. 조건 3, 내 파트너 두 레그가 독립했을 때. 이게 Q예요, Q. 요 구조가 처음에 가겠죠. 나중에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만들어 놓고 낳아놓고 키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 가령 이런 거죠. 죽었다. 상속돼 버렸을 때 내 자식이 너무 어려. 이걸 못 키워나가. 이럴 때는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Q가 돼요. 연말 보너스 때문에 이거 Q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너스가 일로에서 일로 올라가고요. 일로에서 일로 올라가요. 이래도 한 150만 원 생겨요. 미니멈. 내 자식한테 150만 원 30조 주고 가는 거예요. 요만큼만 돼도. 더 말고 요만큼만 돼도. 얘들이 막 2천만 가고 뭐 이런 거 말고 딱 요만큼만 가도. 150만 원 상속. 150만 원 상속시키려면 뭐 얼마짜리가 있어야 돼요? 예금 상속 안 돼요. 세금도 다 뜯어나가요. 1,000안에서 1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으려면요. 한 6천만 원 되는 아파트 5개 있어야 돼요. 6,500, 7천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 5개. 7호 35, 3억 5천이네요. 얼마 아닌 것 같죠? 3억 5천 상속시켜봐요. 세금으로 집 하나 날라가요. 상속세도 없어요. Q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퀄리파이라고 그래요. 이런 상태로 퀄리파이. SP라는 건 Q를 12절 중에 한 번 하는 거.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GP는요. 퀄리파이를 12절 중에 3번 하는 거예요. 3번. SP를 해야지 그 원동력으로 해본 그 경험으로 GP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PT는요. 6번 하는 거예요. 퀄리파이를. 단 여기에 3개월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있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12달러. Q12야. Q12를 하면은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플래티늄부터 연속 달성 인센티브 TTCI라는 게 증정이 돼요. TTCI. 그 달에 최초 자격 달성 및 연속 대달성에 대한 보상. 최초 자격. 자, 플래티늄 최초 됐을 때 240만 원. 이거 안 바꿔놨다.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500이에요. 500. 480이 아니고 500만 원. 그 달에. 사파이어는요. 사피어가 아니라 사파이어인데 660이에요. 파운더 사파 280, 에메랄드는요 1320. 다이아몬드가 2100인가 2200인가 그래요. 내가 아직 이거 못 받아봐서 몰라요. 이거 못 받아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재달성 나오는 거. 재달성. 되게 8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 딱 주나. 되게 210만 원. 되게 430만 원. 아니에요. 430만 원 갑자기 생겨봐봐요. 얼마나 큰데요. 1200만 원이 아니어도 1300이 아니어도 430만 생겨봐봐요. 얼마나 큰데요. 세금 신고할 때 깜짝 놀래요. 내가 이달에 이렇게 많이 받았나? 이달에 왜 내가 700만 원을 받았지? 한번 받아봐요. 기분 좋다니까? 이런 연습을 하는데요. 사파이어는 두 레그거든요. 내 파트너가 두 레그가 PT 이상일 때.
에메랄드는 세력가 피치장일 때. 이 에메랄드를 옛날에는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 없는 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대보니 아니야. 앞에 F가 붙어야 돼. F가 붙으면 가난해질 수 없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F가 붙어야 돼. 안정적인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1억이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살아.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서 A65 지금부터 2년 3개월 6일 남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서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모든 분이 다 가능해요. 초집중으로 2년만 집중하셔도요. 지금부터 2년. 가고 남아요. 집중을 못해서 그런 거지. 초집중으로 2년 그 시간을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더블 다이아몬드. 전 수석 다이아몬드 오픈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더블 다이아몬드였어요. 근데 혼났죠 스폰서님한테. 야 왜 더블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상담하고 알았어요. 이 더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미련 많은 건지. 더블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원하는 목표 더블 다이아몬드 잡으면 안 돼. 트리플 다이아몬드 잡아야 돼요. 또는 크라운스 잡아야 돼요. 6레그의 파트너를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그럼 네가 트리플 다이아몬드요. 아 그런가요? 10억이야 10억. 연 10억. 6레그의 내 파트너가 연 2억 정도를 받아. 미니멈이요 다. 미니멈이요 미니멈. 2억 정도를 다 받아. 자유롭겠네. 누군가는 4억, 6억, 8억, 10억 넘어가겠지. 그렇게 자유를 만들어 놓으면요, 나에게는 10억이라는 자유가 또 생기는 거라고요. 아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사람하고, 자유를 원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라는 게 또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게 막 커지거든요. 리더십 보너스. 21% 유저글 레그를 직접 또는 대류 후원 시 유저글 레그 실적의 6%. 전체 실적의 6%예요. 6%인데 직접 후원 시는 6%다 나와. 대리 후원이라는 거는요, 4%. 이거 국제사업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직접 후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국에서 한국으로. 대리 후원은 뭐냐면요, 다른 나라에서 소개받아가지고 한국으로 현가입하는 거. 왜냐하면 나중에 컸을 때 2%가 그 나라로 가요. 이 얘기는 반대로 뒤집으면 내가 다른 나라에 소개하면 그 사람이 SP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나한테 그 나라에서 달러로 들어와요. 전 세계 어디건 간에. 이건 국제사업법으로 조금 더 이해되지만 어쨌건 기본적으로 글로벌을 다 한다. 근데 글로벌을 다 하는데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중국의 비즈니스 하기가 쉬울까? 여기 앉아가지고 저희 과테말라 비즈니스 할 수 있을까요? 내 지인이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저 핀란드가 있어. 투혼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욕심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쪽의 리더를 찾아가지고 그분에게 소개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큐가 낼 때까지는요. 그 사람이 키워 얼르고 달래고 나는 낳아준 자식이지만 낳아준 부모지만 그쪽에서 있는 부모는요. 키워주는 부모야. 그래서 키워주는 부모에게 성장하는 동안에 코어 보너스가 가죠. 근데 다 장성을 했어요. 장성하면 그 찾죠.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줬다는데 엄마가 보고 싶네. 그때부터 이제 소위 효도를 하는 거야. 뭘로? 자기 리더십의 2%. 훨씬 더 쉬운 비즈니스예요. 국제 비즈니스가. 내가 직접 하려는 게 아니라 가끔 뭐 하면 돼요? 잘 커. 스폰서 말 잘 듣고 시스템 대로만 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아는 사람이 많다. 언어를 많이 한다. 훨씬 더 유리하세요. 사실은. 그렇다고 지금 와가지고 언어를 다 배우려고 한다. 전몽현 사장님처럼 한국어를 하시면서 중국어를 하시면서 러시아 말까지 다 알아듣는 어렵지. 영어는 못 하시잖아. 그죠? 이은하 사장님 영어 언어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국 내에서 만나다 보면 주위에 분명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분들 찾아가는 거예요. 어쨌건 리더십 보너스를 다 받으려면요. 1000만 PB 이상 있을 때 최고 많이 받아요. 내 파트너가 독립을 했어. 독립을 한 상태에서 내가 400 이상이면 큐잖아요. 근데 내가 사이즈 1000만 이상이면요. 보너스가 최고치로 올라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2차 보너스 리더십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미팅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 얘기는 제가 마케팅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 어두운 얘기 있었죠?
화면 키시고 할 얘기 하고 끝날까요?